네, 여기까지 왔으니 더 욕심을 내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오늘 역사적 고점 터치의 날, 역사적인 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이럴 때 그냥 우리 만족하고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하는 투자라면 어떤 지에 모을 수 있는 구간인 것인가.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딱 맞는 전략들 두 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가 또 써내려지는 오늘이긴 한데요. 오늘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끌고 가줬는가 종목들 잘 추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요. 바로 로봇주 살펴볼 거고요. 로봇주 내에서도 참 이제 다양한 갈래들이 생겼죠. 노란봉투법 이후에 그냥 로봇이면 다 가나 보다 싶었지만 사실상 이 속에서도 스마트 물류, 팩토리 쪽이 좀 더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무거웠었던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을 바라보는 사이즈의 변화는 있을까요? 슈림 로봇 볼게요. 로봇주 내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올랐었던 끼를 보였던 로봇주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추세를 상단으로 만드는 것인가 싶거든요. 지금 로봇주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임순재 대표님 점검해 보겠습니다. 로봇주면 순환을 이용하자일까요? 이제 로봇주 내에서도 뭘 더 봐야 하는 키워드가 좀 더 명확해서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순환매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노란봉투법 이후에 지금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력과 채용에 대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많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휴림 로봇이 강했었던 이유는 이제 자율 이동형 로봇, 그러니까 AMR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AMR 전문 기업인 이제 오마크와의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내에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죠. 뭐 자동화 공장 내에 컨베이어 벨트와 이제 AMR에 대한 기술을 통합을 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후에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뭐 AMR에 대한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이 아주 높은 그런 이제 로봇 내에서 아주 높은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올해 말서부터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AMR 같은 이런 이제 자율 이동형 로봇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직은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액추레이터 관련된 부분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사항을 갖는 게 지금은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하이젠 R&M, 뭐 로보티즈 이런 류 전통 로봇주로 관심은 압축하자일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제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시장 내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뭐 순환매긴 하지만 다시 이제 순환이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류 잘 해야 한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딱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그러면 바라봐 주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 다른 로봇주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군 따로 압축해 두자 정리됩니다. 대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휴림 로봇이 사실 밀렸다가 다시 좀 돌아올리려는 수급이거든요. 오늘장에 있어서 이런 것에 있어서 더 기회를 보시는지 아니면 클로봇이 좀 아찔하게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확실히 지금 레벨 차이가 나고 있어서 종목을 바라보는 뷰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 주실까요? 네, 노동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물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이제 기업들이 좀 주가 상승이 좀 더 강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도 그 중에 하나로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단기 전고점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그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 매물대가 그 단기적으로 그 매물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물대를 돌파할 것이냐는 관점보다는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의 상황을 지켜볼 때
수급 상황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균일하게 계속해서 연속되는 연속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한 이슈 순환매 측면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그 7월 달에 매물대를 넘어선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리고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낮은 수익성, 그래서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지켜봤을 땐 뭐 이 전에서 이제 7월 달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주 내에서 압축되는 키워드 있으실까요, 대표님? 저도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오히려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로봇 관련주에서는 새로운 이벤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순환매 측면에서는 다음번에 대기해봐야 될 것은 이제 그 물류 시스템보다는 그 대기업 관련한 그 로봇 섹터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대기업 묻은, 그러니까 기존 강자죠, 로봇주 내에서. 이쪽에 있어서 좀 더 지고지순한 눈길을 보내주자. 두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압축이 됩니다. 휴림 로봇 말고 이외의 로봇주에서 우선순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반도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한테 눈길 뺏겼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다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균열이 깨지는 것에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못 갔던 이유기도 했고 그 중심에는 골드만삭스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시티발 리포트와 함께 43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진격의 SK 하이닉스인 게 7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지금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고 삼성전자가 강할 때는 SK 하이닉스가 약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강할 때는 삼성전자가 좀 그에 못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측 방향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일단 뭐 AI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네. 지금 뭐 양 기업들이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M4 D램에 대한 이제 시장 관심 사항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어느 기업이 뭐 먼저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이제 진출하는 건 거의 확실시가 됐고, 그럼 삼성전자가 언제쯤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진입하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뭐 시장에,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해당 주가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이제 오라클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AI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라클 같은 경우 이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 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이제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주 잔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년 대비 이제 3.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이제 AI에 대한 관련된 발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 측의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뭐 쉽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픈 AI의 이제 샘 올트만 CEO가 좀 투자가 과잉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AI도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를 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에서는 뭐 독보적인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AI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HBM, D램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HBM4 D램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 퀄테스트를 뭐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HBM4 D램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고 더 나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HBM4 D램에서 이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이제 점유율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려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특히 HBM에 대한 수요는 지금 계속 공급이 딸리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공급량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SK 하이닉스의 이런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만이에요. 30만 원 이탈시켰다가 다시 오늘 30만 원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수 또한 3,310선 위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30만 원 만들어낸 거죠. 사실 내용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를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소냐 의견 들어봤고, 그러면 늘 이제 문제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참 시장에서 외면다고 소외받았을 때가 늘 기회였음을 이렇게 가고 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현진 대표님, 지금 TSMC 8월 데이터 보니까 MOM, YOY 다 좋네요. 역시나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거 TSMC 쪽에서는 꾸준하게 데이터로 달마다 알려주고 있고요. 문제는 매수 또한 가능하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고 부근이거든요. 네,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업황 상황이 좋아지면 패시브 자금도 한국 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 그리고 강도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로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수에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현재 오늘 기준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 돌파를 강한 양봉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달 정도 가량의 기간 조정 기간을 지금 거쳐 있는 상황이고, 주가 상승이 이번 달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때 대략 한 30만 원 후반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는 마벨 테크놀로지에서도 CXL을 테스트하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저사양 칩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는 점, 이 두 가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다는 점이 중요해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반도체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한 번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기보다는 이번 달 후반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에서도 괜찮은 상황이고 현재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나현진 대표님, 그럼 33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다의 시나리오신가요? 현재 구간에서는? 네, 30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도 중후반? 충분히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CT가 말했던 대로 43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그냥 평단가가 좀 낮았을 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 지금 자리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강한 좀 장대 양봉이 나온 네. 상황인데요. 여기에서는 추세의 시작점으로 봐야지 이 정도가 전고점에서 매물대 부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기서도 충분히 매수에 따라붙을 수도 있는 위치다 판단합니다. 네. 차트상 자리로 겁을 낼 것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 그리고 앞으로 모여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도출해 봤을 때 앞으로의 상방에 있어서 사이클 시작적인 관점 근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판단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쪽으로 가봅니다. 바로 태광 보겠습니다. 궁금한 쪽이죠. 사실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조선주 어떡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냥 올려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선주의 수급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거래대금이 붙어가면서 지수를 레벨업 시키는 거라면 조선주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임순재 대표님의 의견은요?
네, 일단 뭐 조선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네. 이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성, 그러니까 그 실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이제 방산 관련된 그런 이제 선박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피팅 관련된 업체들이 강했었던 이유는 이제 LSK 이제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알래스카 이제 LNG 참여를 이제 공식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LNG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인 이제 글렌파든과 지금 예비 합의서를 지금 서명을 이제 체결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일본 정부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지금 뭐 해외 컨설팅 업체에 이제 의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러한 관련된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주가는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피팅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각국의 LNG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피팅 업체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피팅 업체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뭐 지금 조선 관련된 쪽으로 이제 관심사항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피팅 업체들의 매출은 대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서 과거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석유화학 관련돼서 구조조정이 지금 세게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플랜트에 대한 그 발주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뭐 보수 수리 정도밖에 뭐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이제 LNG 선이나 아니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거는 기대감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피팅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이슈 트레이닝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피팅 밸브단은 이슈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그럼 다른 조선주에 있어서는 흐름 어떻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 뭐 다른 조선주들은 뭐 계속 뭐 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업종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최근 들어 조금 주춤거렸다라는 거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제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가 못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지금 알래스카만 생각을 하시는데 텍사스 쪽에도 있고 그다음 내륙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LNG 운반선도 발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중국에 발주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발주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수주를 한다라기보다는 관련돼서 수익성이 있는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이제 방산과 관련된 뭐 선박이나 아니면 함정 같은 경우에 발주가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 수혜에 입을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IMO 2050 기준에 따라서 지금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들이 계속 발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친환경 선박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도 같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선 관련된 뭐 그런 이제 트렌드는 지금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더 긴 호흡 괜찮다. 다만 피팅 밸브 쪽에 있어서는 이슈 나왔을 때 제한적인 움직임격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차트를 태광을 놓고 보면요. 지금 사실 다른 조선주 아찔하게 올라가는 것처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다만 살 거면 지금 구간은 좀 예쁜 자리처럼 보여지기는 하는 차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퇴강 같은 경우에 전일 좀 강한 장대 음봉으로 또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오늘은 또 양봉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태광 같은 경우가 다른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처럼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현재 정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봉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기보다는 추세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도 지금 현재 올 한 해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피팅 업체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의 변동성 구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기관의 수급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고 연속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수급의 일정한 그 연속성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고점에서의 변동폭, 일일 변동폭이 커져 있다는 상황에서는 지금 최소한 기간 조정, 그리고 9월 말 한 10월 정도까지는 네. 한 달가량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서 이격을 벌이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두 분의 의견은 태광 같은 경우는 관망하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이는지 보고 싶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증권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증권에 있어서 거래 대금 또한 늘어날 수 있을까요? 발목 잡고 있었던 대주주 양도세 관련한 이야기는 내일 10시에 이제 취임 100일 이후에 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다 나타난 상황이죠. 증권주가 그렇다면 더 갈 것인가, 앞에 산을 만들었었던 것까지 더 돌진해서 갈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자 대표님, 보통 시장이 잘 가면 증권주를 좋게 볼 수는 있고 금리 인하 또한 우호적인 환경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상황 좋게 보십니까? 일단 뭐 증권주들은 별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뭐 기준 완화 관련돼서 지금 뭐 일단 없었던 걸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건 뭐 내일 나오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 더 기다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발표된 이후에 이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일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거래 대금이 7월 달에는 18.7조였는데 지금 9월 달, 뭐 어제 오늘 조금 이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15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래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이제 양도소득세 기준이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뭐 분리과세율을 35%에서 그거보다 낮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 뭐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 시장에 다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금리로서는 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자산인 주식에 대한 관심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보면 증권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주는 다 괜찮은 것인지 그런 고민 아마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이고 리테일 쪽 강자이기 때문에 키움증권 많이 그간 증권주 갔을 때 저희도 탑픽주로서 키움증권 언급해 주셨던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나현준 대표님, 지금 자리로 봤을 때 증권주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비슷할 것 같거든요. 네. 미래에셋증권 기둥 잘 지키면서 키움증권까지 노리는 이 전략에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우선순위도 키움증권이면 괜찮은지 점검해 주세요. 네, 태광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키움증권의 차트를 보시면 그 7월부터 해서 현재 9월 초까지 기간 조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봤을 때 아까 뭐 태광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키움증권의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키움 같은 경우는 지금 9월까지 한 2개월 이상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강한 상승,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N자형 상승 패턴이 기다려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수 추종까지 봤을
지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 지수 추종을 하는 업종 특성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의 정고점 돌파 이후에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 추가로 상승하는 강한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아, 예. 현재 상황에서는 전 7월 고점은 넘어선 상황에서 N자형 패턴으로 조금 더 추가 여력,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르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선 더 가기 위해서 오늘 또 강력하게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움직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공통되니까요. 키움증권도 잘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비만 쪽 가보고자 합니다. 멋지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시끌시끌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자리 잘 지키는 쪽입니다. 많이 그만큼 이제는 비만은 필수로 아마 보고 계실 거고요. 그 가운데 일동제약이 한번 밀렸다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오늘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비만주를 지금 뭘 공략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합니다. 임순자 대표님, 일동제약이 이렇게까지 또 끼를 보여주네요. 그렇다면 지금 비만주를 바라볼 때 있어서 일동제약 포함한 다른 종목군까지 어디에 더 예쁨을 주세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인식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에 이제 어떠한 형태의 그런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제 관심사항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있다라는 건 향후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일상에 대한 이제 주요 그 지표에 대해서 지금 29일 날 발표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나오는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시장 기대이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6월 달에 임상 일상 초기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100mg의 이제 약을 사용했을 때 위약 대비 2배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200ml 용법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 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구용 이제 약품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는 게 간 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초기 데이터에서는 간 독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요 지표에서도 간독성에 대한 뭐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상 지질 치료제인 드롭탑에 대한 동남아 이제 라이센스까지 이제 체결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에 일동제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일동제약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주셨습니다. 고민될 것 같아요. 다른 비만 쪽 잘 가는 거 사고 싶은데 조정 안 주고 그런 상황에서 일동제약까지 이렇게 치고 오르니 비만주 없으면 포모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자리를 지금 한다면 일동제약은 여전히 좀 괜찮나요? 일동제약은 오늘 다른 경구용 비만 치료제 D&D 파마텍이나 인벤티지랩에 비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에 들어갔다는 점이 좀 더 영향을 미친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동제약이 확실하게 경구용 치료제에서 선두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D&D 파마텍이나 인벤티지랩이 또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오늘 상승하는 모습은 60일선까지의 조정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60일선이 올라오는 시점이 9월 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 이후에도 추세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작은 단기 박스권 장세에서 25,000원 상단 그리고 22,000원 정도 하단으로 한 최소 2주 정도를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선 이격이 좁아질 때 또 다른 이슈로 해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현재까지 7월 초부터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기간 조정 아직 마무리 안 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오늘 무서워할 필요 없고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바라봐도 괜찮겠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동제약 그렇다면 흐름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망하며 좋은 때를 노려보자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마감 스포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